근데 이 학원에서는 기초 기상학부터 들을 수 있어서 그 완전히 처음인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, 네, 안녕하세요. 2022년 기상직 합격생입니다.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과학을 좋아해서 지질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지구과학 중에서도 좀 기상이나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기상과학이 흥미가 생겨서 기상청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, 그래서 기상청에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비전공자보다 보니 그 자료도 너무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대방고시 학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,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기상직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저는 베이스가 없었고 또 비전공자이면서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빨리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우선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, 1시부터 6시까지는 또 점심 공부,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시간, 7시부터 11시는 무슨 공부,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짜서 플래너를 적어서 하루의 공부량을 정해놓고 그리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계획대로 안 된 적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더 늦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뒤에는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체력도 기르고 소화도 시키면서 잠도 깨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순공시간이 10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그때는 12시나 1시 그때까지 공부를 더 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일단 공통 과목은 교재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또 자료도 많아서 독학을 하곤 했었는데, 그 전공 과목은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김동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잘 찝어주시기도 하셨고, 또 비전공자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전공 과목 중에 기상학 개론이랑 일기예보 분석법이 있는데 저는 비전공자다 보니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없었고, 근데 이 학원에서는 기초 기상학부터 들을 수 있어서 그 완전히 처음인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, 또 교수님도 친절하게 그리고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재도 그 여러 가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도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문제들을 익숙하게 머리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한 달에 한 번마다 모의고사를 제공을 했는데 그때마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그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에 옮겨 적었었습니다. 그 적고 나서 또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고 완전히 맞을 때까지 그 문제를 곱씹어 보면서 풀고, 또 성적표가 나오면 그 모의고사를 푼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몇 등인지 그 위치까지 알 수 있거든요. 제 위치가 어느인지 가늠해보고 점점 점수를 올리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상기사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듣고 있는데 기상기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, 그러다 보니까 기상기사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딱 잘 골라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좀 많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, 묘화도 실습도 직접 그려보니까 또 안 그려보는 거랑 그려보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묘화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더 손에 익고 또 그런 경험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되고, 그 묘화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교수님도 잘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슬럼프면 슬럼프긴 한데 공부가 가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었고 번아웃이 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냥 3일, 4일, 길게는 일주일을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쉬었는데 그렇게 쉬다 보면은 그래도 쉴 만큼 쉬다 보면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잡생각이 나더라도 그 잡생각을 하는 시간도 저는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남들도 다 똑같겠지만 무엇보다 오래 앉아있고 책상 앞에 얼마나 더 많이 앉아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시간은 순공부 시간을 채우려고 했고 저보다 물론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체력이 저는 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체력이 좀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면접관 분들 중에서는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압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,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냐 이런 질문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. 그런 질문들도 어떻게든 그 제 인성을 드러내려고 많이 했고 힘들었던 점도 극복을 해서 기뻤던 점으로 승화했던 이런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끄덕끄덕 많이 해주셨고 좀 경청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저 같은 베이스가 없는 비전공자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결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동호 교수님은 뭔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말투도 그렇고 또 어떤 시험이 많이 나오냐 그런 것도 찝어주시고 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친근감 있는 교수님이어서 더 그 공부하는데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.